자, 여러분 이제 일어나시고 오늘은 해설 좀 많이 할 겁니다. 왜냐? 어제 모의고사 보셨으니까 그 모의고사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나온 모의고사 2학년 거랑 3학년 거 두 개 다 수투만 볼게요. 수투만. 요게 이제 뭐냐면은 2학년, 3학년 거 다 있는 거야. 근데 수투만 넣어놓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시험 범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잠깐만 미리 물어봐야지. 스터디북 책 안 가져온 사람 지금 빨리 자수하세요. 지금 빨리 뽑게. 확인 한 번씩 해봐. 책 혹시 안 가져온 사람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찾아보고 얘기를 해줘. 괜찮으니까 얘기해. 안 가져왔어? 아, 내가 가져왔어? 이따 줄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17번 볼까요? 자, 잠깐만. 그 동북고 너네 시험 범위 어디까지 혹시? 몰라? 접선의 방정식까지? 너네 어디까지? 접선만 들어가는 거? 그럼 거의 한 반반이네. 오케이. 보성은? 아직 몰라? 아마 접선. 오케이. 그러면은 17번까지는 이제 들어가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럼 요것부터 한번 보자잉. 자, 3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원점을 변곡점으로 하는 이런 식의 3차 함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접하는 사각형, 그 중에서도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접하고 있다. 끝. 자, 이렇게. 그래서 뭐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결국은 구하는 문제일 텐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문제의 조건을 한번 잘 보시면 중요한 게 사실 이거겠죠. 얘가 지금 정사각형의 한 변이 여기 3차 함수 여기랑 여기에서 지금 접하고 있단 말이지. 그치? 요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정사각형의 한 대각선은 Y축 위에 있고 한 대각선은 X축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냐? 기울기 1입니다. 맞겠나? 왜냐면 지금 대각선이 Y축, X축이니까 기울기가 1일 거란 말이야. 그럼 한마디로 뭐 찾으시라는 소리? 이 3차 함수에 접하는 기울기 1짜리 접선 2개 찾으라는 소리예요, 그냥. 그거 찾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t, 이게 지금 3분의 1 t 3승 마이너스 3t 맞죠? 자, 요렇게 놓으시면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시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t) 좀 옛날에 했던 거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긴 한데 요렇게 됩니다. t, ft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y는 fx라는 함수가 fx가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3x 이거니까 얘는 뭐가 될 거냐면 t제곱 빼기 3 x 빼기 t 더하기 3분의 1 t 3승 마이너스 3t 요렇게 됩니다. 저 3차 함수 미분하면은 저게 나와요. t제곱 빼기 3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써줄 수가 있겠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점을 찾으셔야 되는 거니까 얘가 1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때 나오는 t의 값은 풀마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겠지.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냐? 요거 x 절편만 찾아주시면, 또는 뭐 y 절편 찾아주시면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나오겠다, 그쵸? 요거 이용하시면 이제 끝입니다. 나머지는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계산해서. 그 다음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계산 쭉 해보시면은 결과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 해볼까? 21번? 이렇게 21번 같은 것도 그림이 좀 어려워 보여서 그냥 안 푸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풀어보세요. 꼭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진짜야. 자, y는 2분의 x제곱 위에 점 P에서 접하는 직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얘가 L이다. 요게 L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얘랑 수직이네 중에서 여기에 접하는 이거 으차, 요게 이제 M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각의 접점을 PQ라고 했을 때 여기가 Q고 여기가 P일 때 이렇게 PQ를 이렇게 딱 그어주면은, PQ를 싹 그어주면은 여기가 R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게 PQ가 R에서 만날 때 PR의 길이와 QR의 길이, 얘가 지금 3대 그렇게 안 보이긴 하지만 1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문제 상황이 여기 수직이고. 자, 이런 문제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냐, 제가 저번에 되게 초반에 얘기하고 사실 이런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에서는 그냥 뭐가 제일 중요하냐, 얘네들의 좌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P의 좌표를 지금 A, 2분의 A제곱이라고 알려줬거든.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냥 나머지 Q, R 얘네들 좌표만 구하시면 그냥 문제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 좌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문제들을 풀어 나가 볼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뭐부터 구할 수 있겠냐면, 문제 순서대로 쭉 가보시면은 L부터 구하셔야 되겠다. 그치? L의 좌표, L의 이제 식을 먼저 구해볼게요. 지금 요 이차함수의 식이 y는 2분의 x제곱이기 때문에 y 프라임, 얘를 미분을 해보시면은 x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L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얘는 지금 접점이 a, 2분의 a제곱, 여기에서 접하는 접선인 거니까 이 L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a가 되는 거 맞겠나? 왜냐면 여기 접점의 x좌표 a니까 접선의 기울기 a이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뭐가 되냐? 그냥 L이 된다 이거야. 접선 구하는 방식이에요. 접선 구하는 방식.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한번 딱 해보시면은 a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이제 L의 방정식이 된다. 그럼 M은 뭐가 되냐? M. 내가 M에 대해서 아는 거라곤 무슨 조건 딱 하나 있냐? 수직 조건 하나 있습니다. 수직이면서 여기 접해야 되거든? 그럼 이 M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되냐? 마이너스 A분의 1이 돼야 돼요. 맞겠지? 이 M이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입니다. 왜냐면 요거 두 개 곱해서,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Q점의 좌표가 나와. 지금 이 Q라는 점이 뭐냐면 이 2분의 X제곱에 접하는 접점이거든? 근데 얘 도함수가 뭐냐면 Y 프라임이 X란 말이야. 그러면 미분계수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A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얘 좌표가 이거인 거 맞겠어요? 잘 생각해봐. 지금 이 Y는 2분의 X제곱이라는 함수에 도함수가 뭐가 되냐면은 Y 프라임이 X란 말이야, X. 한마디로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그냥 요 X좌표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인 걸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Q라는 점의 X좌표가 그냥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분의 1, 여기다가 딱 대입해 주시면은 2A제곱분의 1 요거가 됩니다. Q의 좌표가. 그래서 M의 좌표는 X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2A제곱분의 이렇게. 맞나? 얘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1 X 얼마야?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A제곱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뭐 구했냐면 P 구했고요, Q 구했고요, L 구했고, M 구했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겠냐? 저거 3대1 써야 되겠죠. 자, 3대1 한번 써볼게. 3대1 되게 빠르게 쓸 거야. 봐봐. 여기 지금 길이비가 3대1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뭐냐면은 PQ의 3대1 내분점이에요. 그쵸? 근데 이 내분을 우리가 다룰 때 어차피 여러분 XY 좌표 따로따로 내분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만 볼 거냐? X좌표만 그냥 가볍게 볼 겁니다. X좌표만 딱 봤을 때 잘 봐봐. P의 X좌표는 A고요. Q의 X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1이야. 근데 이게 지금 3대1이어야 되거든? 그럼 X좌표끼리의 비율도 얘네들의 비율도 뭐가 돼야 되냐? 3대1이 돼야 돼요. 맞겠나? 정확하게는 요겁니다. 이렇게 둘이 3대1이어야 돼요. 뭔 소리냐?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1,4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4,10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네들 사이를 예를 들어서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실 때 여러분 뭐 이거 공식 이용해서 구하기는 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 구할 때 어차피 요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보시면은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도 어차피 1대2일 거란 말이야. 맞겠나? 그러니까 뭐만 따지시면 되냐? 그냥 X좌표끼리만 좀 비교를 잘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1대2가 되려면 여기가 X좌표가 1이고 4니까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은 무조건 2가 될 거라는 거지. 1대2로 가야 되니까 X좌표끼리도 1대2의 비율을 이뤄야 됩니다. 길이만 딱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지금 P와 Q라는 두 점이 있는데 얘네 길이비가 지금 여기가 3대1이에요. 3대1. 이것만 그림을 따로 그려보자면 요렇게 P가 있고 Q가 있고 여기에 이제 R이 있는데 얘가 지금 3대 1이다 이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 어차피 나는 X좌표끼리만 요렇게 따져주셔도 X값들의 길이비도 무조건 3대1일 거라는 거야. 이 가로 길이비만 따져도. 근데 이 R이라는 점은 X좌표가 0이에요. X좌표가 0이야. Y좌표는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이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냐? 이 가로 길이가 뭐가 되냐면은 이 가로 길이가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는 거고. 왜냐면은 Q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A가 지금 음수예요. 문제 상황에서. A가 음수야. 그러니까 요 길이는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A가 되겠다는 거야. 길이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얘가 지금 X좌표가 0이라 그런 겁니다. X좌표가 0이라서. 그래서 이 길이 마이너스 A분의 1, A. 근데 이게 3대 1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그냥 내분점 공식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공식 안 쓰고 그냥 바로 하는 거 알려드린 거야, 그냥. 여기서 무슨 결과가 나오냐? A가 마이너스 루트 3이었나? 그렇게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겠으면 그냥 내분점 공식 쓰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뭐 R이다. 이거 이용하시면 A값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A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L 직선이랑 M 직선 둘 다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둘 다 나온 직선에서 그냥 교점 구하시면 끝입니다. 사실. 그러면은 L이라는 직선은 결론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 M이라는 직선은 루트 3분의 1x 마이너스 6분의 1. 얘네들에게 교점 구하면 끝이야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생각보다 되게 무난하거나 그 교재에 있던 사실 문제들이거든 거의 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모의고사 한번 봐야겠죠. 9월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이거 내가 나눠준 A4 용지 프린트 보시면 돼. 내가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4번 문제 4번 맞죠? 4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4분 딱 한번 재볼게. 고3 거긴 하거든? 근데 할만해. 한번 해봐봐.
4번입니다. 4번. 여러분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그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거긴 해요. 가장 이제 또 최근의 문제다 보니까. 거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맞아. 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거기까지 맞아.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어? 아니 그런 느낌 맞아요. 맞긴 해. 어? 그게 아니긴 한데 답은 맞았다. 이게 빠지고 얘가 들어가야 되거든. 이게 빠지고 얘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생각 한번 해봐봐. 그게 반대로 됐어. 부등호가. 답은 맞긴 한데. 아, 해. 그러니까 하나 빼다. 자, 한번 볼게요. 요런 게 이제 평가원 느낌입니다. 평가원 느낌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이제 하셔야 되니까. 자,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값이 존재를 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존재 안 하려면, 자, 존재 안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존재 안 하려면,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는 0으로 만약에 안 가.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 식을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잘 봐봐. 리밋 x가 a로 갈 때, 자, 여러분, 요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그 존재하는
상황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존재 안 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습니다. 자, 얘가 지금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 극한값이. 근데 이런 식의 극한 여러분이 많이 다뤄보셨지만 얘가 존재 안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그럴 때 존재 안 할 거 아니야. 맞겠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fx, 예를 들어 리밋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 빼기 2 이런 거 존재 안 한다 이거야. 이런 거는 극한값 존재 안 하거든. 왜 그러냐면은 분모는 지금 0으로 가는데 분자는 0으로 안 가니까 이거 그냥 무한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런 상황을 피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뭔 소리냐면 지금 이 분모가 해가 없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식이 이렇게 돼 있어. 리밋 x가, 이것도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a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2x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식이 이런 게 있어. 그럼 얘는 a가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극한값 존재할 거 아니야.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분모가 a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a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0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면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2 얘가 근이 없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fx 대신에 저거 집어 넣을게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 에다가 x제곱 더하기 6 빼기 k x 더하기 12 빼기 2k 얘가 근이 없어야 되겠다. 근데 어차피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식은 절대 근이 없을 거야. 얘는 근이 없거든? 그럼 뭐만 없으면 되냐? 얘만 없으면 된다 이거지. 그럼 이거 할 줄 아시죠? 2차식이니까 판별식 쓰는 겁니다. 판별식 D 계산을 해보시면은 6 빼기 K의 제곱 마이너스 8의 6 빼기 K 이거네요. 요렇게. 그러면은 요거 정리 한번 하시면은 6 빼기 K의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K의 값이 6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여기까지 아마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 첫 번째, 애초에 잘 봐잉. 애초에 이 분모가 0 되는 값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야. 애초에 분모 자체에 근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반드시 극한값 존재합니다. 반드시 있어요. 자, 근데 다음 상황을 볼게요. 예를 들어, 이것도 예를 들게요. 리밋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제곱 이거 존재하나 값? 존재합니다. 맞나요? 얘는 있잖아. 이 분모가 0으로 가기는 하지만 분자도 0으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무슨 꼴? 0분의 0꼴이란 말이야. 그럼 0분의 0꼴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x제곱이야. 이거는 극한값 존재하냐? 존재합니다. 그쵸? 여기서 x제곱 약분되면 그냥 1이야 이거. 근데 만약에 이게 3이 됐어요. 3차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런 상황까지 살짝 고려는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잘 봐봐. 여기 위에 뭐가 있냐? x제곱이 딱 올라가 있거든. 그러면 저 분모가 어떤 걸 근으로 가져도 상관이 없겠냐? 0이라는 애는 근으로 가져도 큰 상관 없는 거잖아. 한마디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있습니다. 왜냐면 설계가 그렇게 돼 있거든. 아, 뭐해?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아니죠. fx는 미리 정해져 있는 거고.
fx 빼기 k의 x 플러스 2 얘가 이게 될 수도 있다 이거야. 설계가 그렇게 정확히 돼 있을 겁니다. 당연히. 뭔 소리인지 이해됐나? 어차피 여러분 이거 생각하실 때 이 극한값의 존재 유무를 생각을 할 때 이 자식 있잖아, 이 자식. 얘는 그냥 신경도 안 써도 돼요. fx는 어차피 이거 전부 다 0보다 크거든. 얘는 어차피 그건 없어. 얘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이 자식에 대한 생각만 해주시면 되는 건데 지금 얘가 애초에 근이 없는 상황을 따진 게 1번 상황인 거고 2번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 지금 이 식이 그냥 정확하게 얘가 되더라도 큰 상관없다는 거야. 그 상황에서도 어차피 x제곱 약분 될 거고 극한값은 그대로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 하나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k가 6이 나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이 경우 두 개 합쳐주면은 개수가 총 8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나 뭔 말인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가장 기본 유형이 예를 들면 막 이런 거는 저번 시간 아마 숙제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 분의 뭐 예를 들어 1 이게 실수 전체에서 뭐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거 저번 시간에 봤다, 그쵸? 이거 숙제에도 있었을 거야.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분모에 근이 없어야 됐었다, 그쵸? 기억나죠? 이 분모가 근이 없어야 돼. 그 이유가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분모가 만약에 0 되는 값이 있다면 그곳에서 극한값이 존재 안 할 거란 말이야, 절대로. 그러면 그 상황을 내가 좀 제외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얘가 실수 전체 값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 한번 풀어보죠. 5번, 6번 요거 한번 해볼게. 30번이랑 17번. (30번) 맞추신 분 있나? 풀만 하긴 했는데 맞았어? 그래서 뭐 맞았어?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랑 그 다음에 gx는 3분의 1 x 더하기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hx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gx 더하기 fx 그 다음에 gx 빼기 fx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다루긴 했어요. 함수값들의 차이, 더 크고 작고 요거를 기준으로 나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조건 가 리밋 x가 a-로 갈 때 hx랑 인 알파는 2밖에 없다. 휴. 그 다음에 리밋 x가 k로 갈 때 절대값 hx-1 이 항상 존재한다. k의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아따 h형이 3분의 7 자, 요거 상황부터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fx가 뭐 대충 요런 식으로 나와 있겠고 여기에 지금 gx가 또 그려져야 하는 상황인데 첫 번째로 만약에 g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볼게. 일단 얘들아 지금 그리지 마봐. 보기만 해. g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은 hx라는 함수는 단 하나로 고정이 됩니다. hx라는 함수는 뭐가 되냐면 무조건 gx 더하기 fx 얘로 고정이 돼요.
이거 맞겠나? 맞아. 왜냐면은 항상 fx가 gx보다 크거든. 그러면 hx는 얘로 고정이 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이 가족건이 성립할 수 있겠냐? 절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연속함수고 연속함수거든? 그럼 두 개 더해도 연속함수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뭔 소리냐? 중간에 끊겼다는 소리예요. 좌우극한이 다르다는 소리니까. 그치? A라는 값을 기준으로, 즉 여기서 이제 2겠지? 2라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지금 좌우극한 값이 다르다는 소리니까 애초에 2라는 점에서 얘는 무조건 불연속일 겁니다. hx는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은 hx가 얘네 둘이 더한 거니까 절대로 불연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얘는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접해서도 안 돼. 반드시 그림 이번에 좀 이쁘게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fx가 있다고 쳤을 때 gx는 반드시 얘를 중간에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뭐 연속이 되든 말든 할 거야. 되든 말든. 자, 그럼 2는 어디 있게?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겠죠.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2는 무조건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둘 중 하나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그냥 내가 P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를 Q라고 해볼게. 알파 베타라고 할까? 이쁘게. 근이니까 두 개 같다고 했을 때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거나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2여야 됩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이 둘이 아니면은 이게 불연속이 될 상황 자체가 안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점 중에 하나가 무조건 2가 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얘가 2라고 쳐보자고. 이게 2야? 그럼 이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연속이어야 된다는 거겠지. 맞겠나? 여기서만 불연속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만 좌우극한이 다르다고 하니까 나머지 하나, 예를 들어 이게 2라면 나머지 하나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베타로 갈 때 fx 이거라, 이거 fx가 아니죠? hx랑 리밋 x가 베타 플러스로 갈 때 hx 얘네 둘이 무조건 같아야 되겠다 이거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단 2에서만 불연속인 거니까. 자, 그럼 얘를 한번 살펴봤을 때 뭐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어쨌든 요 두 함수 하나는 얘일 거고 하나는 얘겠죠. 왜냐, 잘 봐. 여기를 내가 베타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베타의 왼쪽에서는 gx가 더 크고요. 베타의 오른쪽에서는 fx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hx는 둘로 나뉜다는 거야. 맞겠지? 베타를 기준으로 베타의 왼쪽에선 예를 들어 이거, 오른쪽에서는 이거.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2가 여기 있다 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여기가 만약에 베타였다고 하더라도 왼쪽 오른쪽에서 이 두 함수가 서로 이렇게 갈릴 거라는 거야. 왜냐면 얘를 기준으로 fx, gx의 위치가 바뀌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리밋 x가 베타 예를 들어 마이너스로 갈 때 gx 더하기 fx 요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식은 뭐가 될 거냐면 리밋 x가 베타 플러스로 갈 때 gx 빼기죠. 빼기 fx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자, 요렇게 극한값이 지금 같아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는 상황에서는 그냥 얘네들 gx, fx 둘 다 그냥 연속함수거든. 애초에 gx, fx가 둘 다 연속이다.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는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겠죠. 맞겠나? 어차피 연속함수란 말이야. gx, fx. 그러면은 좌극한과 우극한만 따지는 상황에서는 그냥 바로 베타를 대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결론이 날 거고, 최종적으로 무슨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냐? f 베타가 0이 되겠다. 뭔 소리? 여기가 0이라는 거예요. y값이. 한마디로 x축이 어디에 그려지겠냐? x축이
요 값에서 요렇게 그려져야만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상황 정리할게. 지금까지 얘기를 했을 때 fx와 gx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 fx, gx는. 근데 두 점에서 만나는 점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하나는 반드시 이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어야 돼. 이 가족권 때문에 그래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이어야 되고, 나머지 한 근에 대해서, 나머지 한 근, 그 근을 fx, gx에 대입하면 둘 다 뭐가 돼야 되냐? 무조건 0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상황 이해됐나 지금?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고요. 한 근은 2일 거고 나머지 한 근에서는 fx, gx 모든 값이 뭐가 될 거냐? 0이 될 거라는 거야.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애초에 얘네들이 fx랑 gx는 같아야 돼. 한마디로 f2랑 g2는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f베타랑 g베타도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애초에 얘네들의 교점을 잡았기 때문에 요거 둘은 당연히 같아야 돼. 근데 요 나머지 한 근의 값이 무조건 0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극한값의 계산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좀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나조건을 쓰기 위해서 hx를 한번 그려볼 거거든? 근데 잠깐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2였다고 해볼게요. 근 두 개 중에서 왼쪽에 있는 근이 2라고 했을 때 hx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hx를 그릴게요. x축 너무 내가 위에 그렸네. 자, hx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써볼게. 천천히 할게 얘들아. hx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여기가 지금 내가 2라고 했으니까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작으면 fx가 gx보다 위에 있거든? 그러면 x가 2보다 작을 때 hx는 뭘 따라가야 되겠냐? 저 두 함수 중에서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맞겠나? x가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를 2라고 한 거예요. 2랑 베타 이렇게 잡은 거야. 2랑 베타. x가 2보다 작으면 fx가 gx보다 크니까 요 첫 번째 식을 따라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x의 값이 만약에 잠깐만 갔다가 여기 들어가야 되네. 2보다 크고 베타보다 만약 작으면, 2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으면 얘는 뭐가 되냐? gx 빼기 fx가 되고요. 왜냐면은 이 상황은 어디야? 여기 사이란 말이야. 여기 사이. 그러면 직선이 이차 함수보다 위에 있습니다. 직선이 이차 함수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요 함수를 따라가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x의 값이 베타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때는 gx 더하기 fx가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함수를 애초에 그냥 나눠본 거야. 지금 여기 애매하게 f가 g보다 크다, 뭐 f가 g보다 작다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자체를 x에 대한 걸로 바꾼 거야. 왜냐면 요게 익숙하시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그러면은 내가 2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그림 그릴 거야. 자, 그럼 gx 더하기 fx는 대충 어떻게 그려지느냐? 왼쪽에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x가 2보다 작을 때 뭐 예를 들어 이런 데서 뭐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거든? 잘 모르겠어. 근데 최소한 2에서의 함수값은 음수인 거 맞겠나? 맞아요. 왜냐면 애초에 G2랑 F2랑 둘 다 음수거든? 둘 다 여기 아래쪽에서 만난단 말이야. 최소한 얘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뭐 여기쯤 어딘가에 있습니다. 무조건 여기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뭐 왼쪽에서는 뭐 올라가겠죠. 뭐 이렇게 뭐 몰라. 왼쪽은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는 거야.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건 뭐냐. 얘는 무조건 음수예요. 무조건 음수입니다. 왜냐면 그림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가 2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리셔야 되는데, 잘 봐잉.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2랑 베타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fx와 gx 둘의 교점입니다. 한마디로 f2의 값과 g2는 같고 f베타랑 g베타는 같단 말이야.
그럼 이 함수가 그려질 때 2랑 베타에서 무조건 0,0, 0,0 지나는 거 맞겠나? 맞아. 이 함수 생각해보세요. 2랑 베타를 양끝으로 하면서 그 가운데에 gx 빼기 fx를 그려야 돼. 근데 어차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 나올 거고 베타 집어넣어도 0 나올 거야. 왜냐면 애초에 2랑 베타가 뭐였느냐? fx, gx의 교점이거든. 애초에.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2,0, 베타, 0을 지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fx 부호가 뒤집혔죠. 그럼 얘 지금 최고차항 음수인 2차 함수라는 소리잖아. 어떻게 생겼겠냐? 대충 뭐 이렇게 생겼겠지 몰라.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엔 또 어떻게 생겼겠냐? 어차피 여기도 봐봐. 베타일 때, x가 베타일 때 g베타도 0, f베타도 0. 그럼 여기서도 무조건 여기 지나겠죠. 반드시. 그러면서 뭐 이렇게 올라가겠지. 뭐 몰라. 둘 다 양수니까 뭐 올라가긴 하겠지. 이게 hx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근데 이 상황에서 잘 봐. 저 나조건을 생각을 해보시면 리밋 x가 k로 갈 때 hx-1 얘가 항상 존재한다고 하거든?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어떻게 그리는지 예전에 알려줬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이거 그리는 방법? 어떻게 그리냐? y는 1 이라는 걸 하나 딱 그려.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접으면 된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예전에 내가 그 비율관계 하면서 한번 설명했었는데 이 함수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야. 이 함수는 있잖아. 어떻게 생겼냐면 hx를 잘 보세요. hx를 1만큼 내리고 그 음수 부분 뒤집은 거거든.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 y는 1이라는 걸 중간에 딱 그어. 그리고 거기서 뒤집으면 된단 말이야. 생긴 게 똑같아요. 무조건. 생긴 게 똑같이 생겼을 거야. 근데 잘 봐. 얘를 y는 1을 딱 그린 다음에 걔를 기준으로 딱 뒤집어. 그럼 여기서 무조건 불연속이겠죠. 맞겠나? 잘 봐. 이곳에서 즉 x가 2인 값에서 2에서 얘는 어차피 1이라는 애는 여기 위쪽에 이런 식으로 뭐 어디 정확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데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데 뭐가 있냐면 y는 1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이 밑부분을 뒤집은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은 뭐 요렇게 된 모양 이거일 거란 말이야. 얘는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근데 얘는 무조건 어떻게 돼? 여기서 무조건 불연속이잖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얘도 뒤집히고 얘도 뒤집히고 둘 다 뒤집히거든. 뭔 소리냐? 지금까지 한 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가 얘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가 입니다.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됐나? 지금 이 상황이 두 개가 있었어잉? 근이 두 개가 있어요. 알파가 있고 베타가. 미안, 미리 얘기 안 해서.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첫 번째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왼쪽 얘가 2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거든? 그랬더니 뭐가 생겨? 모순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얘가 2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2는 어디 여기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할게요. 미안, 지울게. 다시 하겠습니다. 얘가 2가 아니라고. 어떻게 되냐? 2는 어디에 있느냐? 얘가 2고요. 얘가 이제 베타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X축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X축이 여기가 아니라 이 아래가 돼요. 여기가 X축입니다. 다시 갈게요. 그러면은 HX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HX 얘는 빼자.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를 2라고 할게요. 그럼 hx는 또다시 한 번씩 쭉 써보시면은 마찬가지. 이건 안 지울 걸 그랬네. gx 더하기 fx 이거는 언제냐면 x의 값이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gx 조금 빠르게 쓸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얘는 x가 베타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때. 그 다음에 gx 더하기 fx 거의 끝났다 얘들아.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때도 hx 그릴 건데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베타에서 뭐가 그려져야 되냐? gx 더하기 fx가 저 왼쪽에서 그려져야 되거든? 근데 어차피 여기서 이 값은 0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뭐 왼쪽은 솔직히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뭐 대충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차함수가 더 빠를 거 아니야. 웬만하면은 저게 좀 더 크겠죠? 언젠가는.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요렇게.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충.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화가 생기죠. 여기서 2에서의 값을 생각을 해보시면 G2 더하기 F2가 되는데 이번에는 요 값이 양수란 말이야. 아까는 음수여서 이 밑에 그려졌었는데 이번에는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어디 그려지냐? 여기 위쪽에 이런 데 그려져요. 이게 뭐가 되냐면 H2가 되면서 요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HX가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 좌표 어디게? 2,2죠. 왜냐? hx 빼기 1 얘가 존재해야 되거든. 리밋 x가 예를 들어 2로 갈 때 이것도 존재해야 돼. 얘는 뭐냐? y는 1을 그린 다음에 거기서 접어 올리는 거잖아. 접어 올려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서 딱 만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어야 되겠지. 여기가 1이면서 요 길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부분이 딱 접혀 올라가면서 여기서 아다리가 딱 맞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지? 머리 아파. 요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다 이거야. 이 부분이 접혀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여기 2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2,2가 나와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거의 끝났어. 그럼 뭐 알아냈냐? 진짜 H2는 2잖아. 맞지? 근데 H2는 뭐냐면은 GX 더하기 FX거든? GX 더하기 FX.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G2 더하기 F2예요. 얘네 둘이 더한 거야. 근데 애초에 2라는 값에서 GX, FX 값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F2랑 G2랑 똑같거든. 한마디로 F2랑 G2가 모두 뭐라는 소리? 1이라는 소리입니다. 맞나요? 얘네들이 애초에 값이 같았거든. 교점이라서. 진짜 끝이야 이러면. GX식이 저거잖아. 3분의 1x 더하기 a. 그럼 이제 a 값이 나오는 거죠. a 값이 3분의 1로 나옵니다. 그래서 gx가 뭐가 되느냐? 이제 끝났어요, 진짜로.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베타는 얼마게? 마이너스 1입니다.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림 봐봐. 베타는 뭐냐? gx가 x축이랑 만나는 곳이잖아. 맞나? 이거잖아, 이거. 베타는 뭐냐면 이 gx라는 이 함수의 근입니다. 한마디로 베타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맞나? 그러면 최종 결론 내겠습니다. fx 빼기 gx가 그럼 뭐가 돼야 되냐? 최고창의 개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 두근이 뭐예요? x 플러스 1, x 빼기 2라는 소리죠. 맞아요. 얘네 둘이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럼 이제 남은 조건 뭐 있냐? 요거 하나 딱 남았죠. H형은 3분의 7. 요거 대입하시면 끝. K 구해시고 그럼 FX 나오고 GX 나오고 끝입니다. 그죠? 맞아요? 자, 요 H형은 3분의 7 이거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얘들아,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상관없지? 괜찮지? 이거? fx에서 gx 뺀 게 근이 두 개입니다. 이게 근이 뭐야? 베타랑 2가 근이잖아. fx 빼기 gx의 근이 베타랑 2예요. 왜냐면은 얘네 둘이 교점이 베타랑 2니까. 근데 베타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왜냐면은 베타는 뭐냐? gx가 0 되는 값이란 말이야, 애초에. 그니까 마이너스 1이 근이거든. 그럼 fx 빼기 gx가 요렇게 나온다 이거지. 근데 k를 구해야 되겠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베타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1을 쏙쏙 집어 넣어보시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렇게 돼요. 그럼 h0은 뭐가 되냐? 저 h0. h0은 여기에 집어 넣으셔야 되니까
G0 빼기 F0이 얼마냐? 여기다가 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2K입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3분의 7이에요. 그럼 K가 6분의 7이죠. 그럼 fx 빼기 gx 알았고 gx도 알고 있고 그럼 fx도 나오는 거고 gx도 나오는 거고. 요 정도? 30번. 쉽진 않죠. 쉽진 않습니다. 30번은 확실히. 그래도 막 기존에 나오는 것처럼 막 경우의 수 막 10개씩 나뉘고 그런 거는 아니긴 해요. 그나마. 그나마 나쁘지 않아서 충분히 나올만 합니다. 이거 나쁘지 않아요. 문제 되게 좋아요. 하여튼 이렇게 되겠다. 쉴까? 힘들지?